안녕하십니까. 경마사이즈 넘버원 2014년 12월 26일 금요 경제 되겠습니다. 글쎄 내일 토요 경주도 있고 모레 일요 경주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 주가 2014년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이병전과 저와 같이 사이드 넘버를 계속 운영을 했는데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분 좋았었던 일들도 있었고 좀 안타까운 일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마지막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토요 경주 때도 인사를 드리겠지만 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해서 정말 2014년을 갖다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걷고 싶어요. 네, 마무리를 잘해야죠.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경마가 아주 최악이 돼버렸는데요. 좀 안타깝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우리 사이즈 넘버 2014년 한 해 동안 많은 성원해 주셨습니다. 특별 문자도 그렇고 ARS도 그렇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4년 마무리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이병전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감사 말씀드리고요. 2014년 마무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꼭 전달시키면서 말씀드리면서 금요 경주 10월 26일 금요 경주 예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어떻게 계십니까? 네, 오늘은 모두 14개 경주가 상당히 많죠. 14개. 제주가 하나인가요? 네, 제주가 하나입니다. 제주가 하나로 줄은 대신에 14개인데요. 그 중에서 2경주하고 9경주 되겠습니다. 네, 2경주하고 9경주. 자, 김민수는 4경주, 8경주 하겠습니다. 자, 2경주, 9경주, 4경주, 8경주. 메인 승부처는 8경주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5군 경주. 일단 개인적으로 축 나와 있는 것 같아요. 8번 빙고스타. 네. 지난번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발주도 굉장히 좋았고요. 막판까지 여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데뷔전 치른 마필 중 발이 빠른 마필도 있고 약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엔 이구미 편성에서는 능력상 전개상 한수인 마필이 8번 빙고스타라고 보여져요. 네, 인정해야 되겠죠. 거의 신마급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뷔전 치른 말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한두 번, 많은 분들은 몇 번 뛴 놈이 있는데 8번 빙고스타가 만약에 안쪽 게이트라면 초강력 대가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3번만 S가 좀 빠르거든요, 말이. 네, 10번은 좀 빨라요. 네, 외곽에는 이제 10번하고 11번 있는데 데뷔전에서 완전히 도주로 내뺀 것도 아니고요. 선두권에 나서면서 그 황급빛 영광하고 같이 들어왔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번은 무조건 인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말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여러 마리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7번만 바모스를 보는데요. 일단 출발할 때 부딪히면서 좀 충돌하고 방해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잽싸게 선입으로 안쪽으로 가서 빙고스타 뒤를 따라갔다가 역부족입니다. 분명히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나온 게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바모스가. 또 김병헌 마방 하면 또 말을 또 숨겨두고 때리는 그런 마방이에요. 데뷔전에서 4차 굉장히 센 금이 이거 안 갔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휴양 적응을 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김호수 기수의 7번 바모스를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8번 빙고스타 인정하고요. 7번은 바모스의 직전 경주라든지 데뷔전 모습을 갖다 상기를 해서 일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3번만 애쉬는 훈련 때 모습 자체가 좋습니다. 다만 주행검사 때 선회가 받고 막판에 약간 힘겨운 모양새가 기본 능력은 조금 있는데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거기 4번만 최강 투혼도 어찌됐든 실전을 적응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내용은 없는데 그리고 11번 그라지오는 일단 소속조 치마철이라는 1군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경 쓰고 후지를 태어났기 때문에 좀 약간 관심을 둬야겠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경주 되겠습니다. 1200 국내산 5군 경주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이병전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자, 일단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저는 5번만 영광의 장군을 개인적으로 노립니다. 지난번 경주 발주하면서 띵띵띵 부딪히면서 뒤로 밀렸다가 막판에 올라오는 거리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또한 이번 경주 편성과 구미를 보니까 이 정도 편성에 정상적인 발주를 끊고 정상적으로 뛴다면 데뷔전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강렬했기 때문에 저는 5번을 인정합니다. 자, 이병전의 승부처 변을 들어보시죠. 네, 자 이번 이경주는 제가 강력하게 노렸던 복귀를 통해서 노린말이 한꺼번에 2마리가 출전했습니다. 한 마리는 오픈을 해버리죠. 우리 그 김민수 의원이 얘기했던 5번의 영광의 장군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곽이었죠.
한 50m, 100m 정도 많이 뒤로 사라졌다가 최후미에 있다 마지막에 가운데를 뚫고 올라오는 그런 끝걸음, 상당한 포스를 보였습니다. 그날 만약에 열심히 승부를 걸었고 인코스였다면 빙고스타랑 상당히 좋은 내용 접전을 펼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영관 마방이 1군에 가 있는 찬란한 우승의 모기 형제 마필, 또 최근에 대세로 떠오른 부마 컬러즈 플라잉, 제가 노리는 말이 한 마리는 5번이라는 것을 미리 오픈을 해드리죠. 이번에 게이트가 이제 10번에서 5번 좋아졌고, 뭐 기수도 문정훈 기수, 저는 뭐 기수의 부상력만은 큰 차별을 안 둡니다. 다 극동이 극동이고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자, 게이트가 좋아진 영광이 창구는 이번 경주 뒤에서 안 뛰고 분명히 앞선에서 전개할 것입니다. 한 마리 논수를 말씀드렸고, 자, 나머지 혼전입니다. 되는 말이 많고 신마들도 많은데 제가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주는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노리는 축, 영광이 장군도 배팅권에 인정을 하고요. 제가 강력히 노리는 축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영광이 장군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딱 두 방으로 한번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경주, 이병준의 승부처인데요. 어찌됐든 5번은 영광의 장군 말고도 다른 강력한 노림수 축이 있거든요. 네. 그 마필 놓고 딱 두 방으로 승부하면 게임 오버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병준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5분 경주 하겠습니다. 3경주도 전반적으로 적정이 붙어되겠습니다. 국내산 5분에서 별로 내용이 없는 마필들이 출전할 경주인데, 그래도 2번마 트리플 라인이 좀 지난번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10마답지 않은 싹수를 1200에서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들은 웬만하면 그냥 믿거든요. 네. 주행감사 사뭇 다른 능력을 보이면서 야구르지 하면서 싹 들어갔던 마필. 그죠? 일단 2번마 트리플 라인은 저 개인적으로 세게 보고요. 이병주. 네, 맞죠? 이번 경주는 뭐 개인적으로 강축이 서 있는 후청같이 끼고요. 2번은 논웨이 마필이고요. 트리플 라인, 이게 액톤파크하고 오리틀포크의 자만데 대표적인 마필이 노던파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코리안 더비에 나왔던 1군에 갔던 노던파크의 제 기억으로는 전형제마예요. 이 노던파크도 파크인 거 보니까 맞네. 액톤파크 맞네. 전형제마로서 이제 2살짜리 순말인데, 주행검사는 우리 김민수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뭐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역시 김영만이 좋은 거 많이 먹이고 관리 잘하고요. 훈련도 잘 시키고요. 막상 뛰니까 뭐 맥스가 들어왔죠. 그 다음 경주에. 그렇죠? 어찌됐든 들어왔어요. 경마가 뭐 무슨 사연이 있고 뭐 이유가 다 늑발하고 뭐 이러지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엑스가 승부전에서 후지인가 타고 들어왔어요. 네, 승부는 들어왔어요. 네, 센 현장에서 거기에 따라가서 상당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번은 논외고, 이번 경주 선행도 제가 볼 때는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축인 것 같고요. 후차권이 고만고만합니다. 그 중에 3번만 모멘트하고 5번 대륙발진, 그리고 뭐 7번 희망고, 4번 미래스타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누구죠? 3번만 모멘트가 편성이 좀 허접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후차만 찾기인데 일단 모멘트가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2번마 트리플 라인은 믿고,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제가 복귀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지워야지 하는 마필들이 총 10마리가 같이 나왔어요. 다 지우는 말에 그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세게 보는 마필은 없고요. 저는 2번마 트리플 라인만 믿고 간다.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4경주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5분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혼전이고 접전인데, 김민수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이병주. 네, 이번 4경주는 우리 김민수 의원이 뭔가 대단히 단단히 노리고 있는 경주인데, 제가 볼 때는 다 똥마 같아요. 다 그렇게 다 그저 그런 말로 보이는데, 일단 한 마리가 눈에 띈다면, 굳이 찾아본다면 2번만 황급빛 바다가 뭐랄까요, 데뷔전에서 그냥 뒤에서 끝나죠. 또 두 번째도 뭐 아무것도 없이 뒤에 끝났는데, 지난번 경주에서도 이 발주는 좋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테리우스랑 접전을 펼치면서 뭔가 조금 그래프가 꺾였다 그럴까요? 바닥바닥에서 뭔가 조금 변화를 보인 말이 아니냐. 일단 2번을 일단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4경주 김민수의 승부처인데, 역시 뭐 2번만 황금빛 바다도 직전 경기를 통해서 변했기 때문에, 다만 훈련 때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훈련과 다르게 편성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딱 한 마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 ALS를 통해서 강축이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마필이 좀 완벽하게 변화된 그런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 놓고 때리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올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뭐 능력도 제가 보기엔 충분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앞서 이병조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경주는 국내산 혹은 약체들이 그것도 1400 정말 어려운 경주 거리를 출전한 경주예요. 그러니까 다소 이변의 가능성은 분명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단 1400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얇고 가벼운 마필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데 일단 훈련을 보니까 그냥 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 마필, 그리고 사연이 있었던 마필, 그 마필 넣고 딱 한두 방 때리면 끝나는 경주다. 기본이 한 방이고요. 나머지 2번 황급빛 받아도 충분히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 4경주는 김민수의 승부처인데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경주 되겠습니다. 5경주 1300m 혼합 4분 경주 되겠습니다. 혼합 4분에서 뭐 별로 내용이 없는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예요. 별로 없어요. 일단 눈에 띄는 마필 2번만 미스터 딜주하고 이제 7번만 초록산이 눈에 띄는 경주다. 네, 거기다가 6번 네이비 플래시, 거기 1번만 러닝 스코어. 그 다음 또 뭐 봐야 되나? 볼 게 없죠? 네, 볼 말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2번, 7번이 아마도 깜빡이죠? 네, 그렇죠. 일단 뭐 2번 미스터 딜주하고 7번 초록산이 깜빡이로 팔린 이유는 다만 직전 경주, 그전 경주 잘 뛴 이유도 있지만 빠른 페이스에서 적응을 하면서 그래도 입상을 차지했다는 점.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마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2번, 7번 유리해 보이는데 이 경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초록색은 지난번에 좀 센 놈을 만났죠. 그렇죠. 누리라인하고 라이언 메탈. 그다음 미스터딜즈는 15마신인데 뭐 창피한 건 아니죠. 그렇죠. 레이디 앤 유어가 야 무슨 1300을 19초에 뛰어. 그러니까 느린 1200 기록에 느린 1200. 아무튼 미스터딜즈가 좋아진 것은 게이트가 좋아졌고요. 또 김어숙 기수가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탈 것 같고 저도 27 두 마리는 이번 게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6번 메이비 플래시가 지난 김용근 기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 말 중에서는 만약에 이변이 나온다면 3번만 최강이지가 이게 지난번에 경주 바닥을 차놓고 11주 만에 나왔습니다. 무슨 짓거리를 하고 나왔는지는 몰라요. 쟤네들끼리 해먹으려고 싸먹으려고 준비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행 검수 때 03.7로 늑발을 하고 이제 끈기를 보였던 말인데 데뷔전에서 약간 발주가 나빴고 이제 충돌을 하면서 뒤에서 그냥 끝났는데 꼴찌한테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만약 27의 우세를 인정하고요. 이변이라면 3번 정도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맥을 딱딱 집어주셨습니다. 일단 2번, 7번이 약간의 어차피 경마란 자체가 일단 복병만 찾는 게임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어느 정도 이제 능력상 구분이 된 경주인데 이 경주는 능력상 구분이 된 경주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2번, 6번 사이에, 2번, 7번 사이에 충분히 한 놈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 복병, 다크호스를 찾는 경주라고 보이시는데 그 다크호스 대상이 3번마 최강이시. 제가 2번, 7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다크호스가 생긴다 그러면 1번, 6번 말고 3번마 최강이지라는 점을 이병조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저도 이제 3번마 최강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훈련을 생각해보고 현장에서 결정을 해야겠어요. 아무튼 이번 5경주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되겠습니다. 1500 혼합 4군 경주 되겠습니다. 이번 6경주도 지금 혼전입니다. 혼전. 오늘 이제 금요경주 전체적으로 후반부라든지 초반부에 강축이 나 있는 경주가 굉장히 많은데 네. 지난 5경주하고 이번 6경주 그리고 4경주 마찬가지죠. 4, 5, 6, 요 중반부 3경주가 축이 없는 혼전이 있습니다. 다 축이 없는 혼전입니다. 4, 5, 6? 네, 4, 5, 6이 다 혼전인데 이것도 혼전이에요. 얼핏 보면 이제 딱 속기 좋은 게 테이크러시의 레이튼 퍼레이딩 요거 한 아마 사람이 깜빡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테이크러시도 뭐 지난번 경기 들어갔다 이런 걸 떠나서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그 정도의 전력이었고요. 거기 레이튼 퍼레이딩은 마필 능력을 떠나서 좀 찝찝한 건 이제 조성권이 기승했기 때문에 이빠이 때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필. 뭐 지난번 경기 때는 김태경 타면서 약간 전력 발휘를 못한 그런 좀 약간 2%가 부족하게 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 6번이 깜빡인데 이병전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사륙에 들어와도 할 말은 없고요. 뭐 나머지 복병 근데 역시 제가 볼 때 4번, 6번이 완벽한 압도하는 깜빡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김민지 의원 말씀대로 역시 복병말을 우리가 현장에서 또 찾겠습니다만 복병말을 찾는데 아마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번만 김어숙에서 리턴 서비스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번 오칼라 키트는 3kg 감량의 차상이 타긴 했는데 최근 두 차례 보면 추입이 안 되는 모습. 나머지 말 중에서는 8번만 브라보 캡틴이 약간 좀 냄새 난다 그럴까요?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김태형을 태웠는데 일단은 11월 14일 날 뛴 거 봐서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마리는 이제 완전 오리지널 추임마인데 구보만 매력 덩어리가 굉장히 센 놈들을 만나서 그냥 아무것도 보일 게 없습니다. 5번을. 근데 역시 이번 경주 1,500으로 대폭 늘어난 거리에서 충분히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또 매력 덩어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 중에서 아마 현장에서 또 이변말을 네. 복분말을 우리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는 6번 레이턴즈 퍼레이딩 보고요. 만약에 4번, 6번이 이제 깜빡이로 팔리지 않습니까? 인기만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데 복병을 찾는다면 저는 2번 오컬라 캡틴밖에 없다. 그리고 이병규께서 이제 9번 매력 덩어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2번 오컬라 캡틴은 3kg 감량 이점도 있지만 지난번 경주 발전소 추돌로 인해서 경주 포기한 맛도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하면서 아무튼 2번 오컬라 캡틴 정도가 복병이 아니겠냐. 물론 팔리는 맛입니다. 그 정도가 다크호스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7경주 하겠습니다. 1400 4분 경주 별점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서부터 마지막 14경주까지는 제가 보기엔 거의 축이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후반부 경주가 거의 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1번만 챔프라인 이거 대가리잖아. 그러네. 구경주 없네. 구경주 없어요? 제 승부경주군요. 잠깐만요. 구경주가 축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일단 나는 노리는 거 있어. 자, 일단 1번만 챔프라인은 제가 보기엔 대가리야. 아니, 초강적이죠. 초강력 대가리예요. 우리 지난주에 맞춘 거예요. 지난주에 북벌이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챔프라인의 마필 자체는 어마어마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회라는 한국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 마필과 경험을 했는데 장난치면서 압도를 해주려는 조교가? 예. 그래서 뭐 중앙대가 나쁜 건 아닌데 네. 일단 챔프라인이 뛰는 포스 자체가 너무 틀려요. 이제는 순발력까지 겸비됐기 때문에 이 뛰는 모습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인류마 같은 자질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챔프라인을 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축이죠. 부창만 즐겨? 부창만 타는 경우인데 우리가 또 챔프라인 하면 또 국벌 신화에 우리가 특별 문자 딱 2방으로 승부를 했고요. 나 이거 데뷔전 때 추천해서 나 바보 됐거든요. 그렇죠. 나 병신 됐는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압도한 게 맞고요. 이번에 선행 맞죠? 7번 썬데이 로열이 얘 때문에 좀 어려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인기 많네요. 7번이. 그다음 나머지는 2번 포레스트 윌슨은 굉장히 약한 편성에서 발주가 좀 나빴습니다만 추입으로 어쨌든 날라왔지만 너무 편성이 약했어요. 이제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싶은 마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번만 매직코가 아무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휴양하고 나서 지난번에 중위권에 거의 추입 아니고요. 착착 붙어갔다가 사라졌는데 일단 요게 상당히 찝찝하고요. 그다음 6번만 강한 바람은 챔프라이랑 같이 뛰어서 선입으로 가다 퍼졌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능력이 좀 정체 있습니다만 강한 바람은 분명 뛰어줄 말이다. 이렇게 5번, 6번 쪽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7경주 지금 거의 다 말씀해 주셨어요. 1번은 챔프라인 대가리에 5번, 6번, 7번 싸웁니다. 요 정도 선으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제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마필이 있다 그러면 요게 복병으로서 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요. 그러한 마필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1번 챔프라인 축으로 놓고 5, 6, 7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보면서 한 방울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 하겠습니다. 1600m 국내산 4군 별점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김민수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주가 이제 14개 경주예요. 14개 경주인데 승부처를 하나 더 할까 이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하던 대로 이제 2개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번 8경주가 가장 좀 중요한 경주다. 물론 이제 오전 경주 4, 5, 6 3개 말고는 오전 1, 2, 3이라든지 나머지 경주들이 다 축이 나와 있는 경주가 많아요. 물론 이번 8경주는 딱 4마필 싸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4번만 알렉스, 5번만 지봉사랑, 거기 6번만 스페셜라이트, 7번만 슈퍼스톱. 요 4마필 말고는 없어요. 단촐한 편성 아닙니까? 1번말이. 자, 그런데 김민수가 보는 마필은 4마리가 아닙니다. 딱 2마리만 봅니다. 다 사연 있는 마필. 그리고 조교를 통해서 변화된 마필. 직전 경주 무언가 사연 때문에 못 뛴 마필. 그 마필이 대가리. 그리고 꼬리도 딱 정해져 있어요. 미쳐있는 마필 한 마리. 능력들은 제가 보기엔 대동소이에요. 알렉스가 못 갔다, 지봉사랑 현행이다, 6번이 늦바라고 달랐다, 7번 슈퍼스톰이 승분전에 적응을 했었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이런 조금 좀 사연 떠나서 어찌됐든 축이 있고 그냥 한 방으로 써도 담을 수 있는 경주예요. 요거 4마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박스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요. 4마리 박스. 네, 4마리 박스인데
어찌됐든 한 방 때리면 돼요. 그렇다고 뭐 배당 자체가 뭐 2배, 3배 이거 아닙니다. 제가 그 타겟으로 하는 배당, 딱 느낌 좋은 배당이 있어요. 한 7배, 8배. 딱 한 방으로 찍으면 되는 경주를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는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장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뭐 여러 장에 맞고 공략하는 경주 아니라 딱 한 장에 맞고만 때리면서 제대로 승부를 보는 경주. 자, 김민수의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9경주인데요. 1200 혼합 3군 경주. 자, 이번 9경주 제가 8경주 승부 메인 승부처인데 이번 9경주가 2병전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들어보시죠. 네, 9경주는 뭐 이번 주 가장 노렸던 말이 세게 노렸던 말이 출전했습니다. 이번 9경주 자체는 혼전 편성입니다. 8경주는 아까 4마리 4, 5, 6, 7위가 있는데 이번에는 8마리가 다 됩니다. 다 되는 경주고 또 1200으로 혼합 3군 치고는 짧은 거리죠. 혼합 3군 보통 1400 또는 뭐 1600 이렇게 하는데 자, 아무튼 이번 경주는 1번 라프에르 때부터 폭풍 최강 그 끝번이 밍크코트를 인기마죠. 지난번 승군전에서 3연타를 때리다가 무너진 마필. 자, 1번부터 8번까지 다 되는데 이번 경주에 능력도 대가리지만 제가 복귀를 통해서 너무 심하게 걸린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딱 쪼고 있던 말이 딱 출전했습니다. 딱 나왔는데 1200이다. 전개는 솔직히 말하면 불투명합니다. 이번 경주는 이 휴양마 2마리가 끼는 경주예요. 4번 메이저 엠퍼러 7개월 만에 나왔죠. 그리고 8마리 선두는 골펜 제거 수술하고 지금 무려 8개월 37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8마리 선두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에 선행마가 또 8번 밍크코트. 선행도 추리가 어려운 경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뛴다는 건 말을 못하겠지만 직전 경주 능력을 발휘 못하고 복귀상으로 너무나 많은 걸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능력도 되고요. 배당도 짭짤하게 나오고 메인 승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현장에서 제가 노리면서 축을 가지고 최대한 영양가 있게 뭐 3방도 나고 4방 되지만 또 현장에서 최대한 2방 정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번 9경주는 2병전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정말 노림수 강축이 나와있다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느낌 좋습니다. 제가 분명은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혼전이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닌데 그러한 경주에 노림수가 있다면 믿고 때려야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2병전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하겠습니다. 1200 혼합 3군 경주 하겠습니다. 일단 6번말 레이디 윈유와 네, 대가리 같은데 네, 후착차저이죠. 네, 아무리 승군전에도 뛰는 모습 자체가 강렬한 인상을 보여줬어요. 아무튼 6번말 레이디 윈유와 순발력, 주력, 뒷심 모든 것을 겸비한 얘는 앞말이 아니라 거세마가 되겠습니다. 레디 웬 유아요. 레이디가 아니라 어찌됐든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1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지금 포스가 뭐 주인공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뛰면 뛸수록 지금 강해지고 있죠. 지금 지난주에 2차 땐 말이 하나 있죠. 네. 강충으로 팔렸다가 그 이세마 뭐지 앞말? 그 앞말인데 2억 2천짜리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자, 그 말과 함께 지금 이제 떠오르는 신의 강자 이세마 대표하는 이세마인데 우리 김민수 말씀대로 승군전 거리가 더 줄었네 오히려. 네, 승군전이 무관해 선행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선행은 만약에 다른 놈이 나올 수도 있어요. 8번 태권남자. 대표적인 말. 누리라인지? 아, 누리라인이었구나, 누리라인. 지난번에. 이렇게 기억력이 이 창을 따라가면서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주행검사 탓이 탄 것 같은데 아무튼 누리라인과 함께 레디앤 유아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줄 긋고 가는 거죠. 쭉쭉쭉쭉쭉 상위군 갈 말인데 레디앤 유아가 이번 게 선행을 가든 못 가든 강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도주 일변, 선행 일변이 아니기 때문에 후차권이 좀 뭐랄까요 한 방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후차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고 후차 후보는 2번 단학가로 교체한 지난번 13번의 최규정 기수였죠. 2번 레전드 파워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골든 트리오. 여기 5번 빛나는 순간에 후지라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성호세 강자 7번. 그 다음에 깜빡이가 예상되는 8번 태권도. 태권당자. 근데 문제는 과연 태권당자가 선행을 쉽게 가겠느냐. 깜빡이는 좀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6번, 8번이 이제 배당권 열리면 거의 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네, 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질주 습성 자체가 똑같은 선행이라 물론 이제 그 태권남자가 이제 8달 경기 때 파워에 있는 담양병설 이라마필 같았을 때 선임의 능력도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선행 일변도의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번 경주 어떤 내용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6번 레이디애니아는 너무나 도주마처럼 이제 빠른 페이스를 빠르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8번마 태권 남자가 결승선 앞두고 뭔가 좀 헤맬 가능성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 사이드 넘버원에서는 6번 축이고 6번, 8번 유력지 되는 가운데 8번이 약간 위험한 부분도 거론하면서 나머지 마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3군 경주 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도 제 개인적으로 축은 나와 있어요. 저는 3번번 영광의 태풍이 대가리다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승분전이고 뭐고 최근 뛰었던 기세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뒷심도 굉장히 좋은 마필. 9월달 경기 락팔이랑 들어갔을 때도 선입으로 굉장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번 경기는 뭐 오래간만에 나온 행복전사라든지 지난번 경기 터트렸던 레이스신 그건 레골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 3번만 영광의 태풍을 저는 강추로 보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의 태풍이 지난번 경주 가장 잘 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것은 이게 그랜드 패스 자마가 그렇게 썩 1군 명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2군 가면 약간 좀 주춤할 가능성도 약간 좀 우여곡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넣었다 뺐다, 들어갔다 빠졌다 할 텐데 이번 경주 우리 김민수 말씀대로 상대방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약해요. 손을 만약에 갈 수 있는 말은 2번만 행복천사하고 5번 담양전설 굳이 또 한 마리 담당 핫스타트 정도인데 야, 얘네들의 포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 영광의 태풍이 지난번에 김동현 기수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렉스가 이렇게 제대로 잘 풀린 건 아니거든요. 4콘 돌 때 진짜 잘 풀렸더구만. 코너를 돌면서 안쪽이 뻥 뚫리면서 왔는데요. 여러 개 많았습니다. 제일 잘 뜬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경우 통해서 또 한 단계 들어간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문제는 후차권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점. 후차권은 안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번만 영광의 태풍은 저 역시 이제 강축이다. 지난번 경주 잘 뛴 거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좀 어려운 마필들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뭐 그래도 이제 두 마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3번 놓고 한 마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오늘 현장 상태도 같이 보면서 좀 예상 자체를 좀 이완화 시켜야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후착은 접전이기 때문에 저희 사이드 넘버원에서는 3번만 영광의 태풍을 강축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 상태라든지 분위기 상황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되겠습니다. 1500m 국내산 3군 별정 경주 되겠습니다. 자, 이번 12경주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와일드한 편성이에요. 와일드한 편성인데 뛸만한 마필들이 정해져 있다. 2번 서울 블리타고 4번 금포 프린스, 6번 중앙대 이렇게 세 마필 싸움으로 규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1번 마알파라든지 7번 신흥NEP 이 정도가 이제 목병권에서 꼼지락 걸리면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요, 요 세 산을 갖다가 넘어가서 얘네들이 정복하기에는 2번, 4번, 6번 요 세 마필이 강해 보인다. 이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전적으로. 네. 특히 신흥매니피는 지난번에 3창을 왔는데 야, 내가 그렇게 많이 미친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많이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라는 거. 역부죠. 이거 이번에도 마알파 정도는 이길지 모르지만 두 마리가 셉니다. 그 3조 내년도가 기대된다 했는데 아까 뭐 챔프라인 뭐 이런 거 그렇죠. 3조 말들이 뭐 원일 시리즈, 챔프 시리즈, 뭐 라인 시리즈 정말 정말 좋은 말들이 그러니까 그 엄청 비싼 말 좋은 말들을 마주들이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싹이 돋고 있습니다. 아직 만기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게 2015년도가 3조 말 굉장히 많아요. 10마리가 넘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만기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한 마리도 또 중앙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은 당연히 2번이 좀 안정감 있지 않을까요? 그럼 축은 2번. 후지기 김용근이 못 나옵니다. 6일 정지를 먹었어요. 정지 먹었죠, 대상경주. 대상경주 그랑프리에서 뭐 누굴 떨어뜨린 거 같아요. 낙마시켜가지고 6일 정지. 6일 정지를 먹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신혼여행 갔는지 그렇더라고요. 신혼여행 아무튼 이제 당분간 이제 한 3주 동안은 김영근이 계속 못 보고요. 후지가 탔습니다. 서울블릿은 앞도 있고 뒤도 있고. 그래서 뭐 복수이식 축을 인정하고 점배당일 텐데요. 6번마 중앙대를 저는 지난번에 따라가서 또 그 지봉사랑이 편하게 선언하는데 그걸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요. 우리 김민수 얘기했던 건 뭐냐면 복병은 4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죠? 4번은 지난번 승분자라서 너무 인기를 보고 너무 못 뛰었는데 어쨌든 얘도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병을 찾는다면 4번 정도다. 이렇게 압축하죠. 네, 그렇습니다. 2번, 6번이 이제 점배당이고요. 이제 네. 그 점배당이란 2번, 6번이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요. 4번과 금포 프리스트는 일시적인 정체기에 살짝 빠져있는 그런 느낌.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2, 4, 6, 3합 네. 그래서 2번이 축이다. 네, 2번.
자, 13경주 되겠습니다. 2000m 국내산 이군 핸디캡 경주. 저는 뭐 축이 남아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1, 2, 3경주 축 남아있고 4, 5, 6경전이고 마지막까지 있네 축이. 네, 마지막까지. 왜냐면 중간에 이제 8경주하고 9경주는 2병전하고 제가 승부처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승부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축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4번만 신데렐라면은 뭐 지난번 경주 때도 뭐 제가 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없고요. 4번만 신데렐라면은 얘는 발주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11월달 경주 때 도저히 오면 안 되는 그런 마필인데 그 거리를 취입했어요. 얘가 뺑 돌면서 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왔어요. 능력이 있다. 그때 판단했던 마필. 그 전에 또 판단했을 때도 여러 번 제가 노렸던 마필인데, 그때 그 경주력보다 직전 경주 경주력이 어떻게 메이저 스타의 서류가 딱 손쉽게 때려잡는지 굉장한 전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4번은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병전. 뭐 제 개인적인 예상은 4칠 단통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 신데렐라는 우리 김민수가 되게 좋고, 핸디캡 경주에 깜빡이 없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깜빡이가 4칠이죠? 네. 김영국에서 못 나오는데 후지기를 태웠다. 만약에 한번 쉬고 싶다면 박성광이나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유현명이나 유현명이 동지군요. 자, 아무튼 4번은 얘기를 해주셨고, 4번은 복승식의 축이 맞고, 퍼번스톰 제가 볼 때는 그때 매일 말씀드리 나올 때마다 강축 우리가 방송 찍을 때마다 지난번에 용근이 이거는 더 있다라고 제가 뭐 더 있어 하여간 더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뭐랄까요, 파워 좋고 근성 좋고 거리 상관없고요, 스태미나 좋고, 이게 2000m잖아요. 그렇죠. 일단 퍼번스톰 후지기에서 인정하고 싶고요. 4칠 단통으로 한번 정리,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남도 트리오가 지난번 큰 놈이 안 간 게임이야. 그렇죠. 제 생각에. 네. 아크라이트는 안쪽선이 최선을 다했지. 최선 다했지. 블랙치프는 단독선행이 뭐 쳐도 안 되고, 무패대왕 기회 만점, 만약에 8번 9번이 팔리지 않을까, 조금씩 비용으로. 8번 거의 안 팔릴 거예요. 로열 임팩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최강 평기도 지난번에 추위받아 3차 지난번 경주에서, 그러니까 액면이 8번 9번이 조금씩 좋아졌는데, 그러나 저는 2000m라고 한다면 또 후지기에서 기승술이라면 직선줄에서는 퍼번스점이 다 때려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어찌됐든 2000m 국내산 이건 핸디캡 경주인데, 육안으로 드러난 능력이죠. 능력 하나 본다면 얘네 둘의 능력이 좋고요. 훈련 때 보니까 신데렐라는데 미쳐 있고요. 네. 7번 퍼번트스도 미쳐 있지는 않는데, 얘가 원래 뭐 조개 때 이렇게 미쳐 있거나. 조개 때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뭐 평범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실전에서 괴력을 발휘하는 마필인데, 신데렐라면은 4조형, 3조에 가야 되로, 뭐, 운이 좀 약한 마필, 4조형 2군 마필인데, 예. 쉽게 압도해요. 쉽게. 예, 쉽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고요. 7번 퍼번트스톤도 상태가 나쁘다라면 어떻게 좀 변명거리가 좀 생기겠는데, 제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꽁꽁 묶여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쇠사슬로 꽁꽁, 사칠 말고는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걸 과연 어디 가서 풀어야 될까? 뭐 현장 가서 분위기를 봐야겠는데, 그래도 그냥 사칠 게임이 아니겠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14경 넘어가겠습니다. 자, 14경주 하겠습니다. 1900m 혼합 1군 별장경주. 자, 이번 14경주는 축은 두 마리예요. 그죠? 감동의 바다하고 뉴욕 블루가 최근 리턴 매치를 하면서 한 번은 뉴욕 블루가 이기고 한 번은 감동의 바다가 이기고 그런 형태들의 마필인데, 얘네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별점 경주에 출전했기 때문에 두 마필이 이제 앞말이다 보니까 부담점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특히 뉴욕 블루 같은 경우는 3세 앞말이기 때문에 이게 웬 땡입니까? 51.5가 뭡니까? 별점 5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5형이니까. 네. 5형이고 4세 때 더 주고. 그렇죠. 그래. 3세가 그러니까 연령별, 산지별 뭐 이제 앞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대로 받았습니다. 네. 부담은 제대로 받았어. 5B형 경주에 출전하면서 이거 제대로 부담을 받았어요. 51.5. 거기에 감동의 바다도 솔직히 말해서 얘는 좀 잘못 나온 것 같아. 그지? 57을 받았는데 얘 이제 5세마니까. 5세마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보통 별정 B형, C형 이런 건 상금에 따라서 그리고 산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부담점이 매기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별정이라고 해서 정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57의 좀 부담점이 뉴욕 블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느낌. 자, 그런데 뭐 나머지 마필 중에서 뭐 올라올 만한 마필도 없고 결론은 7번만 뉴욕 블루가 대가리예요. 아, 67, 그러니까 복승식 축이 두 마리다. 예, 복승식 축이 두 마리인데 뉴욕 블루는 안 빠질 것 같은 그런 그래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6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민수는 7번. 그러니까 왜냐면 감동의 바다가
그랑프리 대상 경기 나가질 못했잖아.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뉴욕 블루도 같이 못 나왔는데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블루의 그 부담주행 자체가 너무나 홀가분해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7번 뉴욕 블루를 6번, 7번 조마필이 있다면 저는 7번은 뉴욕 블루가 복승기계 축구로는 안전하게 이렇게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그 대상 경기를 뛰면서 네. 그때 1점 몇 배 팔다 마지막에 2.0배로 끝났잖아요. 그냥 저는 뉴욕 블루를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블루가 대가리다. 쌍을 뒤집어낼 수 있겠다 그랬는데 막상 뛰고 보니까 물론 뭐 외곽 상관없지만 감독이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외곽을 탔고요. 안쪽에 선행만 보내주고 그 뒤에 정말 제 기억으로는 제 생각은 와 이러다 이렇게 선입을 최저전개하면 뉴욕 블루가 이기겠다 싶었는데 종반에 와서 마지막에 그 말 같지 않은 말 이즈마우한테 위협을 당해가지고 제가 좀 그때 좀 안 좋게 봤나봐. 내가 실망을 했나봐.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는 축은 6이라고 봤는데 우리 김민수 의원은 7이라면 나머지가 지금 복병이 있죠. 1번 해바, 그다음에 3번 해반이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 3번 비바이스가 지금 일부러 조용히 일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은 제가 세 번째로 잡았습니다. 6, 7, 3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되겠고요. 고지정벌은 아무래도 정말 좋은 말 맞지만 고지정벌의 스트리트리 투 스텝은 1군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6, 7에다가 3번을 이병말 복병만을 잡았는데 조희영 기수가 최근에 좀 기승술이 좋아졌어요. 근데 별점 B형을 의도적으로 태우는 신인기술 태우는 놈은 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6번, 7번 한 방에 3번이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7번 뉴욕 블루 말씀드리고 역시 6번과 감도의 바다. 일단 7번, 6번 이제 점배당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두 대단히 배가 얼마나 싸움이냐. 이제 복병은 이제 3번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번은 고지전벌이 복병이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까지가 2014년 12월 26일 12월 마지막 주 부산교차 경주였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또 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적중을 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